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외국인 지방선거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제2교표 참정권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이 제도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14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무려 81%인 11만 3,500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은 불균형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자국민에게만 투표를 줍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중국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주권이 담긴 소중한 투표권을 줘야 합니까?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거법 규정은 반드시 폐지하라! 폐지하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오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 앞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방법원의 엇갈리는 판결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 판사 쇼핑이라는 기막힌 현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법 임수희 판사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난 5일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일이 허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군대 징집 시기에는 여성으로 바꾸었다가 징집이 끝나면 다시 남자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면 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겠습니까? 맞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찰리 커크는 18살에 터닝포인트 USA를 세워 미국 최대 청년 보수단체로 성장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대학 캠퍼스에서 진보 사상에 물든 젊은이들과 직접 토론하며 진리를 외쳤습니다. 낙태 반대,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 반대, 신앙과 자유 수호를 위해 싸웠고 그의 죽음은 자유와 진리를 위한 싸움의 불꽃이 되어 전 세계를 깨우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는 죽기 전 자유를 억압받고 핍박받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땅을 찾았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도 데모하던 학생들이 명동 성당으로 피신하면 추격을 멈췄고 광우병 사태 때 폭력 시위 주동자들도 조계사로 피신하면 더 이상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종교시설은 자유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 심지어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종교 탄압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찰리 커크는 한국 교회를 향해 자행되는 부당한 압수수색과 목회자 구속을 보며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주시하고 있다. 자유를 위한 싸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해 연설했고 이제 그 청년들은 나는 자유를 위해 서 있는 찰리 커크다 라고 한국 전역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다교청 독서토론회에서 6.25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라는 책을 읽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공산화가 가속화되고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건국전쟁 2에서 다루듯 제주 4.3 사건도 진실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6.25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름 모를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유엔군이 피를 흘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고위층 자녀들까지 파병 와서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에게 간청하며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전쟁에 자신만만했을까요? 바로 남한 내부에 뿌리내린 좌익 세력들의 게릴라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고작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침투하여 수많은 주민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6.25 전쟁 때 친미 반동 세력이라며 학살당한 종교인이 1,700명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잔혹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았던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았지만 철수하던 공산군과 마을 좌익 세력에 의해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의 성도들이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를 했는데도 전쟁이 3년이나 이어진 것은 무려 300만 명의 중공군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 공산군과 중공군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운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와 같이 좌익 세력들의 선전선동, 대한민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중국인들, 그리고 종교 탄압까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총각칼을 들지 않았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미국의 자유를 지켜낸 찰리 커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중대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싸움이 불편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요 언론이 그렇다고 하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권이 하는 말은 그대로 따르면서 아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는 불편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유는 불편한 싸움 없이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공산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는 체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찰리 커크라는 한 보수주의 청년에 의해 젊은 세대들이 일깨워졌습니다. 네팔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층의 부패에 젊은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역사를 바로 배우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유를 위한 불편한 싸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유튜브 건공감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식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저께 대전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오늘은 서울이면 더 떨릴 줄 알았는데 2번 해봤다고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했던 좀 제가 준비한 걸 좀 더 간추려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 저를 모르시겠지만 혹시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탄핵 선고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레 위에 사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대전에서 온 20대 청년인데요. 나라 걱정에 집을 못 가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그 당시에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에서도 여기 엄청 많았을 때도 제가 집회를 참여해서 열심히 태극기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의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순교의 때입니다. 앞서 연사분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크리스찬 분들 또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 멀리 미국이라는 땅에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또 진리를 붙들려 했던 대통령 후보가 암살 시도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한 30살 청년이 결국 살해당해 순교당했습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님이 구속되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열심히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크리스찬 분들께 이게 성경 속에서 말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양심이 맞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수십 년간 만들어진 정부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상권 분립은 붕괴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적대 세력 앞에 굴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들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이 길거리로 나와 선포한다면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은 가뿐히 지키고도 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시절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 분들 더 이상 도망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이제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쳐들고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싸웁시다. 저희들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끝까지 함께 동역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나갑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못했는데요. 긴장돼서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면 지키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하면 지키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자유 민주당을 해체해라. 지키자 이겁니다. 자유민주. 헷갈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믹을 마지막에 이당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공감리 신성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많은 집회들이 있고 수많은 얘기를 하시는 단체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 항상 뭐 뭉쳐야 된다. 싸워야 한다. 근데 막상 결과는 항상 없었습니다. 저희. 그리고 지금 저희 우파 집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말씀하셨던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가 저희 우파 집회의 가장 화두입니다. 근데 다들 반국가 세력 말로만 하지 진짜 반국가 세력이 어딘지 감을 못 잡는 듯한 서로 다 각자 생각이 달라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 당시 담화문에 국회가 수십 번의 탄핵을 감행하고 국회가 국회 입법 독주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라고 하셨던 거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맞서 싸워야 되는 대상은 대체 누굽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어디입니까? 이재명!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1차 탄핵 소추안 때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분명하게 그렇게 적었다가 2차에 뺀 부분이 있습니다. 북중러를 적대시하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본인들 스스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일 공조 체제에 반하는 반국가 세력임을 본인들 스스로가 밝힌 겁니다. 그럼 저희는 또 누구랑 또 싸워야 됩니까? 민주당 계열의 모든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저희 부정선거 좋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희 할 거 너무 많습니다. 저희 올해에 제가 따라다니던 어르신들이 6.3 대선 이후에 아이고 이제 막 못하겠다.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해본들 뭐 하겠노? 라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저희? 포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예, 당연하죠. 포기하면 안 되죠. 제가 살아야 되고 제 딸이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 그래서 저는 때려 죽여도 누가 뭐라 해도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뭐 길게는 몇십 년간 저희 아스팔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너무나도 많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한테 안 좋은 얘기까지도 들으면서 뭐 구구틀딱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저희 하나만 보고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반국가 세력 거기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걔네의 눈치를 받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 또 같이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똥을 쳐 싸지르듯이 악법을 싸지르는 저 국회 악법 반대도 저희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앞에 청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하루에 30개씩 40개씩 올라옵니다. 그거 일하다 말고 저도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막 피가 막 쏟고 미치겠습니다. 저희 집회가 다가 아닙니다. 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각자의 종교에 맞는 뭐 나는 여기는 나는 기독교는 싫어 안 가. 이제 그런 건 넘어서야 됩니다. 어디든지 목소리 내주시고 다 뭉쳐주시고 저희를 뭐 무시하게 못하면 무시하지 무시를 받지 않으려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싸울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싸우자! 싸우자! 뭉치자! 뭉치자! 자, 청년분들 함께 다 나오세요. 자,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